소단편 오디오 드라마 꽃을 든 남자.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순간 몸을 움찔한 소민이의 손에서 붓이 헛돌았다. 캔버스 위에 예상치 못한 경로로 선이 뻗치고 말았다. 허둥대며 사태를 수습하려다 도리어 쥐고 있던 붓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민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얼른 붓을 집어들어 작업복에 쓱쓱 닦아내고 한껏 투덜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네 얘기 아냐? 어울리지 않게 한두 톤 올라간 목소리에는 누가 들어도 의심살 정도로 캥기는 구석이 덕지덕지 묻어났다. 누나를 좌우로 되롯거리다 슬쩍 곁눈질을 하던 소민이는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아니, 너 부쩍 쓸데없이 창가만 보는 일이 잦아졌길래 작업하다 손 멈추고 멍 때리고. 그래서 말인데 더 앉아 있었다간 뭐가 됐든 만들어서라도 불어야 할 판이었다. 소민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실 사물함을 열어젖혔다. 물티슈를 한 장 뽑아내더니 손에 묻은 물감을 대강 훔쳐내고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내가 언제 작품이 안 그려지니까 기분 전환할 겸 내다본 거겠지. 아이씨, 몰라. 오늘은 그만할래. 먼저 간다. 친구는 금붕어 마냥 몇 번이고 입을 뻐끔거리더니 잽싸게 빠져나가는 소민이를 바라보며 애꿎은 목덜미만 벅벅 긁어댔다. 소민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계단으로 향했다. 1초도 쉬지 않고 발을 구르는데 이놈의 계단은 끝날 줄을 몰랐다. 가쁜 숨을 내쉬며 1층에 도착할 즈음에 발 전체가 욱신거렸다. 뒤뚱거리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유리에 비친 제 모습에 불현듯 위화감이 밀려왔다. 이런 맙소사. 물감에 찌든 작업복을 그대로 걸치고 나왔다. 누가 볼세라 얼른 작업복을 벗어 가방 구석에 구겨 넣었다. 소민이는 작업실 건물 앞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귀에다가 입김이라도 불어넣은 것처럼 온몸이 간질간질했다. 신호가 바뀌자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는 발걸음에 리듬감이 실렸다. 늘 그랬듯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꽃집을 향해 걸어갔다. 또 오셨네요. 장미꽃 한 다발. 맞지요? 아, 아니, 네,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가위로 장미꽃을 하나 둘 손질하기 시작했다. 손질을 마친 붉은 장미꽃이 아리따운 포장 종이 위에 하나 둘 쌓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민이는 한 달 전 이 꽃집에 처음 온 날을 떠올렸다. 잘 그리는 것보다 무엇을 어떤 시선으로 그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깨닫기 시작한 순간 소민이는 잠시 학교를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러고는 화실을 잡고 매일같이 닥치는 대로 그림만 그렸다. 그러기를 수개월째 만족할 만한 그림 하나 건지지 못해 소민이의 조바심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화실 앞 정류장보다 세 정거장 먼저 내려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작품의 영감을 떠올릴 만한 대상을 탐색하는 겸해서 쉬엄쉬엄 걸으며 길거리를 오고 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 20분쯤 걸었을까? 붉은 장미꽃 한 다발을 안고 서 있던 남자가 소민이의 눈을 사로잡았다. 꽃다발은 여자친구에게 주려는 거겠지?
입가에 설핏 미소가 어려 있는 그의 표정에 소민이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 남자의 양볼은 장미꽃 색깔처럼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긴장한 듯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은 꽤 귀엽기까지 했다. 한때 꽃을 선물 받는 여자가 막연히 부러운 적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소민이도 누군가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예쁘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에게 꽃다발을 건네받고는 유유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허전함에 소민이는 화실이 아닌 꽃집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 장미꽃 한 다발 주세요. 여자는 꽃을 직접 사는 게 아닌데 애인한테 사달라고 하지 그래요. 아주머니는 너스레를 떨며 싱싱한 장미를 한 알음 집어 예쁘게 포장을 하기 시작했다. 소민이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혹시 오늘 어떤 남자분이 장미꽃 한 다발을 사가지 않았나요? 아, 그 키 크고 웃는 게 선한 총각 말하는 거구나. 그 총각 여기서 꽃 자주 사요. 혹시 그 총각한테 관심 있어요? 애인 있는 것 같던데? 알고 있다고 말을 꺼내려다 그러면 그 남자를 지켜봤다는 걸 들킬까봐 말을 삼켰다. 꽃다발을 들고 꽃집을 나서는데 소민이의 숨이 가빠지며 온몸의 잔털이 쭈뼛쭈뼛 솟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꽃을 들고 있던 그 남자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요새는 그 총각이 꽃을 사러 통 안 오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꽃 사러 오던 양반이. 그간 소민이는 꽃을 든 남자의 흔적을 찾기에 분주했지만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나마 그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꽃집이라 이틀 삼일에 한 번씩은 들렀는데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소민이의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듯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나둘 흘려주곤 했다. 임대료 비싼 곳에 꽃집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역시 고객을 사로잡는 센스가 남다른 사장님이었다. 그때 그 여자랑 헤어진 건가? 잠시 생각에 빠진 소민이 등 뒤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슬쩍 고개를 돌리자 웃음기 하나 없이 메마른 얼굴을 한 사내둘이 소민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사거리 건너편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집에 장미꽃다발이 여러 개 나와서요.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주변 꽃집을 탐문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피해 주어야 할 것 같아 소민이는 급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꽃다발을 들고 카드를 받으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떨었다. 주변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러겠지. 깨름칙한 마음을 뒤로하고 꽃집을 나선 소민이는 다시 화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늘은 작업 그만하는 거 아니었어? 꽃다발 또 사왔네? 친구가 고개를 삐딱하게 틀었다. 소민이는 멋쩍은 듯 친구의 얼굴을 피하고 손에 든 꽃다발을 선반 위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방에 구겨 넣었던 작업복을 꺼내 몸에 걸쳤다. 의자에 앉아 캔버스에 머리를 박고는 축 처진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째 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 반성할 겸. 친구는 입술을 삐죽거리고 소민이가 작업하는 곳으로 걸어오더니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빤히 쳐다봤다. 너는 장미꽃 한 다발을 며칠째 그리는 거야? 뒤에 꽃다발 들고 있는 사람은 안 그릴 거야? 에휴, 나야말로 그림이 안 그려져서 열불 터져 죽겠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갈란다. 나 간다. 친구가 화실을 나가고 주변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자리를 비웠다. 소민이는 몇 시간을 죽치고 앉아 있으면서 붓 한 번 제대로 놀리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신경 쓰여 좀처럼 그림에 손이 가지 않았다. 문득 의식하고 있지 않던 허기가 밀려왔다. 뭐라도 욕이라도 해야지 싶어 지갑을 들고 부랴부랴 밖으로 나왔다. 화실 앞 횡단보도. 편의점을 가는 길이었지만 습관적으로 맞은편 꽃집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밤이 어두워 잘 분간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꽃집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 남자였다. 뒤이어 꽃집 아주머니가 따라 나오더니 건물 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들어갔다. 신호등이 바뀌자 소민이는 급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뛰어갔다. 굳이 밖에 나와서까지 이야기할 만한 게 무엇일까? 속으로 수없이 물음표를 던지며 소민이는 천천히 뒷골목으로 다가갔다. 한 달이나 걸려놓고 경찰에 덜미까지 잡혀. 이번 수당에선 2장 뺄 테니까 그리하러. 돈은 저기 음식물 쓰레기 뒤쪽 검은 봉지 안에 있어. 다음 정부권도 들어있으니까 확인해보고 CCTV 안 잡히게 조심해. 아니, 청부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으로 죽게 해달라는 거였잖아. 고객 만족도를 위해 죽이는 나 쪽에서도 그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니까. 아, 우리가 한두 회 일합니까? 그러지 말고 한 장 써요. 째째하게.